뭔 결투를 해. 풀로 풀지. 그래서 어쩌라고. 맞고 이빨로 물어? 아무 의미 없어. 쏘갔다. 아 이거 이런 거 알면 안 돼요. 깨끗하게 뻗은 걸 어떻게 해. 이러면서. 아니 한 번만. 아니 지난번에 박수를 이상하게 쳤다고 혼나갖고 딱 이것도. 관우가 고향이 하동군 해현이라고 하는데 여기 산시성, 지금 섬서성 있는데요. 이게 보통 섬서성이 중국의 농경 문화랑 저쪽 유목 문화랑 만나는 접경이고 동시에 인종적인 교차점이에요.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체격적인 애들 쪽, 그쪽하고 많이 혼혈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섬서성 출신 그러면 일단 이거.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맹장들, 동탁, 여포, 유명한 애들이 여기 출신들이 많아요. 하여간 지금도 그쪽 출신들이 체격이 크대. 다만 삼국지에 나오는 그 구척애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이 구척이 척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당척이 오면은 척이 30cm가 넘어가요. 그냥 쉽게 30cm. 구척 장신이라 그러면 3구 27이 되니까 2m 70이 되잖아. 근데 당나라 전에는 주로 주척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20.3cm인가 뭐 그래요. 20cm라면 2구 18이니까 180cm예요. 지금보다 평균 키가 20cm는 작던 시절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m죠. 다만 여기도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게 삼국지의 그 척을 편차가 8척이면 20cm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또 막 잰다고. 그러면 6척 그러면 2, 60이면 뭐 120cm 이렇게 되는 거야. 9척, 8척, 7척이 나름 이게 뭐냐면 이게 레벨이에요, 레벨. 딱 봐서 A급으로 크다. 9척. 애가 등치는 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8척. 근데 7척 내려오면 벌써 14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7척 이런 말을 안 하잖아. 보통 8척, 9척 그러는데 9척이면 A급, 8척이면 B급 이래야지. 이거 너무 따지면 안 돼. 그 누가 그때 재봤어. 그거 좀 제발 따지지 마세요. 그 센치로 계산이 안 나오잖아 이게. 그냥 헤비급은 9척, 뭐 미들급은 8척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플라이급은 몰라. 삼국지에 등장하기 전에 젊은 날의 기록에 대해서는 관우뿐만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소문에, 전설에 고향에서 뭐 악덕 소금 장수를 죽이고 탁군으로 도망쳤다. 하동 그쪽에 도망쳤다. 얘가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탁군까지 왜 왔어? 그럼 사람은 생각하는 게 한 놈 때려 죽이고 왔나 보다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지 뭐. 어디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뭐 삼국지 연의는 뭐 서당 훈장도 한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관우가 글 공부를 한 것도 맞거든요. 사서에서 삼경까지 읽었다라는 것은 최고급이라는 소리예요. 문무겸비, 싸움도 잘하고 글도 읽었어 그러면 이거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안 자체도 이 정도 했다면 적어도 지방에서 부호나 유력자 집안 정도는 됐겠죠. 제가 역사 이런 얘기할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최고다, 뭐 제일 오래됐다 그런 많은 분들은 대체로 1등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역사를 하다 보면 아까 구척처럼 이게 등급으로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맹작이다 할 때는 사실 누가 1등인지 붙여봤냐고. 그래서 어쩌라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급인 건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정사삼국지에는 관우와 장비가 1만 명을 상대할 능력이 있다. 중국 사람이 말하는 숫자는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봐도 10만이다 100만이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또 그 정도는 못하겠나 봐. 혼자서 100만 명을 때려 죽일 능력이다. 이건 좀 너무하다. 그래서 100명을 상대한다, 1000명을 상대한다, 10,000명을 상대한다. 이건 그냥 급이에요. 제발 얘랑 싸워서 누가 있을까 이러지 마시고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A급이다. A급이다. 그럼 됐지. 관우의 트레이드가 이거 아니야. 긴 수염을 휘날리며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며 붉은 적토마를 다고 튄다.
수염 빼곤 다 뻥이죠. 적토마가 아마 좀 붉은기가 나는 그 아랍종 원래 붉은기 나거든. 여포가 적토라는 좋은 말이 있었다라는 건 기록에 있는데 그냥 그거 한 번이에요. 이 예리한 작가 이런 걸 놓치지 않고 그거를 관우한테 주고 막 이렇게 했죠. 그 적토마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세요? 삼국지연이 보면. 나관중이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유명한 장수들한테 이게 무기를 아이템을 줬죠. (82군) 청룡도 이것 때문에 나중에 후대 싸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요. 청룡 그냥 다 걸어놓는 거야. 사도세자 얘기도 나오잖아. 그 청룡도 뭐 그 몇 근짜리에다 걸어놓고 하니까 그 궁에 있는 무사들 중에 그거를 들고 무거워서 휘두르는 애가 없었다. 그래서 또 우리 사도세자께서 맨날 나 봤지 이거 했는데 내 생각에는 감히 그걸 어떻게 앞에서 휘두를 수 있어도 이거 아우 저 안 돼요. 그러면 그러냐 봤지 이러고 한 거지. 근데 그거 휘두르다 어깨 빠진 놈도 무지하게 있었을 거고. 그럼 이 청룡 언월도 같은 게 언제 생겼냐? 그거는 제가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청룡 언월도 같은 게 송나라 때 이후에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송나라 때 장신구가 많이 발달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월도 같은 게 꼭 송나라 때 발견했겠느냐? 물론 유물 같은 거로 판단을 저도 뭐 중국에서 나온 유물을 다 못 보니까 모르는데 제 생각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아이템은 후대에 만든 거다. 관우의 인기 중에 하나는 역시 수염인데 삼국지 보면 알량 죽이러 갈 때도 뭐 그냥 나 누구다 그러면 퍽퍽 해치고 가잖아. 긴 수염을 휘날리며 뛴 건 그때 알량이 죽일 때 한 번밖에 없어요. 없어. 이 알량 죽인 것도 아쉬움이 친거 문추까지 해치워. 문추는 딴 데서 죽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요 조조나 오나라의 애들 것까지 갖다가 다 여기다 몰빵을 시키거든요. 관우는 다른 데서 죽은 애들을 다 자기가 죽인 걸로. 이게 몰빵의 법칙이에요. 몰빵의 법칙. 삼국지 몰빵을 제갈량이 많아요? 관우가 많아요? 나중에 보면 관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복 받았지. 여포하고 유비 관우 장비가 1대3으로 붙었다. 이것도 뻥이죠. 뻥인데 정사 삼국지에는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주석이라든가 이런 데 나온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빼고 하는 게 배송지 주석 이런 것도 유명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정사만 갖고 얘기하는 게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뻥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정사 삼국지가 이렇다. 그래서 제가 뻥이라는 것도 약간은 뻥입니다. 정사 삼국지 기준에서 뻥이다 이거지. 그리고 1대3 전투를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는데 야 그러면 여포는 유비 관우 장비 3대1로 붙었으니까 여포가 최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붙었다면 여기도 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 3명이 동시 공격한다.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맞고 이빨로 물어? 안 되잖아. 1대3 전투는 거듭 말하지만 이런 건 정세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면 동시에 찌르지.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1대1로 한다. 이건 이게 되게 이제 명나라 때 도장에서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셋이 동시에 찌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명씩 상대하는 거예요. 삼국지 연의도 보면은 처음에 장비하고 붙었는데 80파까지 붙었는데 승부가 안 났다는 거는 이게 실력이 비등하다는 거예요. 80파까지 싸웠다가 장비가 조금 지치기 시작할 때 관우가 나타나 도와줬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게 풍차전법이라고 한 놈씩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포가 체력이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이건 체력전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도장에서나 싸우는 거죠. 전쟁에서는 그런 짓 안 하고 진짜 3대1이면 그냥 동시에 찌르지. 사실 그거